테크분석만의 혁신 스타트업 발굴 프로젝트 스타트업 히어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갖춘 스타트업을 찾아서 가치 분석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모실 스타트업이 테크 세상의 히어로가 될 수 있을지 여러분과 함께 평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투자 전문가 중도재단의 엄철현 이사장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요즘에 코딩 교육이 한창 뜨고 있는데 코딩 로봇을 종이로 만든 그런 회사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네. 평가 기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그 코딩 교육의 그 확산에 있어서 우리 제품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창출하느냐가 핵심일 텐데요. 아무래도 스타트업, 특히 제조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그 앞으로 제조 또 대량적인 양산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제조 원가를 낮춰서 소비자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그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한 기반으로 우리만의 코딩 교육에 대한 어떤 경쟁력을 또 분명히 또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 제품의 완결성까지도 연결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B2B 그리고 B2G 그리고 B2C 그런 시장의 저변을 어떻게 잘 또 확대 유통시킬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인공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창적인 종이 로봇 제품으로 글로벌 코딩 교육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스타트업인데요. 삼정일사의 최덕병 대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네, 혁신적인 종이 로봇 제품을 개발해서 국내는 물론 이미 27개국에 수출 성과를 올리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중소벤처기업별 장관상을 수상하셨고 MWC 2018에서도 해외 매체가 선정한 베스트 오브 MIK 탑3도 선정되셨다고 들었는데 3.14 어떤 회사입니까? 2015년 법인을 설립하였고 그 종이와 로봇을 융합한 재밌고 건강한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에듀테크 기업입니다. 그래서 종이하고 로봇을 결합한 그 세계 최초 프로그래밍 가능한 카미봇을 통해서 아이들의 논리력과 창의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고요. 현재 전 세계 27개국에서 저희 로봇을 통해서 소프트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카미봇 제품을 저희가 테크 다이어리 시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보니까 딱 익숙한 제품인데 종이에 로봇을 결합한 아이디어 자체가 정말 독창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로봇은 안에 있고 종이를 계속 갈아 끼면은 여러 가지 로봇을 사실 아이들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저는 봤는데 네네. 어떤 제품인지 한번 자세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 로봇은 이 카미봇이 기본 원통형 로봇이 기본이 되고요. 이 로봇을 이제 이런 페이퍼 토이들을 아이들이 접어서 자기가 원하는 캐릭터들을 일단 먼저 만들고 그리고 그 로봇을 이렇게 스킨 형태로 씌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석이 부착될 수 있어서 이런 형태로 로봇을 씌우게 되고 대로 앱을 이제 컨트롤 앱 같은 것들을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이런 형태로 이제 컨트롤도 가능하고 위에 이제 탑이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있어서 형태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제 저희가 코딩 앱을 별도로 제공을 하고 있어서 유치원에서는 그래픽 코딩 앱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고학년은 이제 블록 형태 코딩 블록을 사용을 해서 코딩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카미봇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또 함께 개발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콘텐츠가 개발된 건가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놀이 중심의 이제 체험 교육 콘텐츠들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나는 게임을 하거나 놀이를 하는데 그 코딩 교육이 자연스럽게 입혀지는 형태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 콘텐츠들로 이제 로봇 축구나 아니면 미로 탈출, 보물찾기, 아니면 유럽 여행 보드 게임 등 이런 콘텐츠를 제공을 해서 또 혼자가 아닌 뭐 가족이나 친구들 이렇게 팀을 이뤄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딱 와닿았던 게 무엇이냐면은 외관을 종이접기로 바꿀 수 있다는 부분 자체가 정말 창의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도대체 그 아이디어는 누가 생각을 해낸 건가요? 제가 이제 처음에는 계속 그 교육 쪽 관련해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그 전자 관련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취미가 이제 페이퍼 토이 이제 종이접기를 만드는 거였는데 이거 내 전자나 회로를 붙여보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 그걸 직접 이제 만들어서 뭐 공유를 하게 됐는데 반응이 어느 정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사업을 하면 어느 정도 되겠다 생각을 했고 이걸 또 교육적으로 더 접목을 해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품을 개발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있다면요? 저희가 개발하는데 한 1년 정도를 소요를 했고 이 제품들을 이제 출시하기 전에 선생님들이나 이제 교육하는 기관들에 조금 피드백을 받기를 했습니다.
보니까 처음에 개발자 입장에서 개발을 해서 로봇을 이제 그냥 코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서 제공을 하면 되겠구나 해서 필드 테스트를 했는데 이제 연령층이 어리다 보니까 그냥 동작하는 것보다는 이제 단계 끊어주는 뭐 한 칸 이동 뭐 그 다음에 어느 목표점을 가는 정확하게 수행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피드백을 받아서 저희도 컨텐츠들을 보물찾기 맵이나 이런 맵보드들을 계속 만들어서 시퀀스들 순차 제어라고 하는데 순차 제어를 가능할 수 있도록 해서 제공을 하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쉽게 코딩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이런 반응들을 주셨습니다. 그 코딩 교육이 의무화가 되면서 네네. 다양한 이제 경쟁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재미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효과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우리만의 어떤 경쟁 어떤 우위 또는 네네. 차별점 그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캐릭터를 변경함으로 있어서 기존 과목들과 그 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국어나 사회 아니면 수학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 올해 4월에 있었던 이제 로봇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저희 제품을 가지고 임진왜란을 구현을 해서 왜군이랑 저희 조선군 형태로 해서 코딩을 해서 아이들이 그 사항들을 구현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토리텔링 부분들이 저희 최대의 강점이 되고 있고 그런 이제 다양한 컨텐츠 아까 말씀드린 그 미로나 아니면 그 보물찾기 유럽 여행 맵보드 게임들을 아이들이 좀 더 몰입감을 있게 교육을 할 수가 있어서 이런 형태들을 이제 장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 같은 경우는 기존 로봇들은 이제 하나의 로봇만 코딩을 하거나 아니면 센서 블록들은 하나의 이제 형태의 모듈들만 연결해서 그 코딩을 할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카미봇이나 여러 대의 카미봇과 아니면 다른 센서들을 붙여서 카미봇과 연계해서 코딩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해외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 좋은 성과를 달성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전 세계에 글을 기반으로 수출하고 계신 건데 현재까지 국내 시장에서의 성과 또 판매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이제 카미봇은 저희가 한 8,000대 정도 판매를 기록을 했고요. 처음에 킥스타트라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저희가 런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하면서 피드백을 받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베커들이라고 합니다. 그 베커들이 저희 제품을 이제 받아서 사용을 해보시고 우리 아이는 아직 알파벳도 몰라. 그래 아니면 뭐 그 영어도 몰라. 이렇게 했을 때 좀 코딩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했으면 좋겠다라는 피드백들을 많이 받게 됐고요. 그런 피드백을 적용해서 이제 저희가 카미카드라는 그래픽 코딩을 제공을 하고 있고 현재 미국 실리콘밸리 방과후 학교에서 저희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또 마쿠아케라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이제 런칭을 시작을 해서 파트너사와 이제 협업을 맺고 그 오프라인 매장에 이제 판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같은 경우도 그 파트너사가 협력이 돼서 핀란드 초등학교 쪽에 저희가 납품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 미국 그리고 뭐 핀란드 같은 교육 선진국까지 진출해 있다라고 하니까 정말 스타트업으로서 대단한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국내 유치원이나 학교도 실제 많이 나가 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네네. 거기 반응이 어떻습니까? 유치원 한 200군데 정도 그리고 초등학교나 교육기관이 한 300군데 정도에서 저희 카미봇을 가지고 코딩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카미봇을 보면 이게 다른 로봇이랑 뭐가 달라라고 하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었는데 실제 저희 걸 사용해 보신 분들 아니면 저희 연수를 이제 받으셔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셨을 때 긍정적인 응답은 이제 100% 정도 나왔고 저희 이제 연수나 접하고 나서 구매율이 한 69% 정도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거를 사용해 보시면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부분은 카미봇은 쉽게 되네요. 쉽게 코딩할 수 있네요. 이런 것들을 많이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저희도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더 그 관련된 컨텐츠들을 선생님들하고 협업해서 많이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또 앞으로 그 해외 시장으로서 그 진출을 또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을 구상하고 계신가요? 지금 국내 교육용 로봇 시장 같은 경우는 집계가 이제 한 300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데이터가 오래된 부분도 있고 소프트웨어 교육 의무화가 이제 국내도 진행이 돼서 적용되지 않은 규모인데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약 소프트웨어 교육 시장만 한 1,200억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전자왕구 시장 같은 경우는 한 7,50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목표는 그 한국과 일단 미국 시장의 점유율 10%를 목표로 지금 계획을 잡고 준비를 하고 있고, 해외 시장 같은 경우는 그 교육 전문 전시회, 영국에 있는 베트 아니면 이제 CES나 그리고 독일의 토익 페어 등을 참석을 해서 저희 관련 그 바이어나 총판들을 확보해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쪽을 공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그럼 카미봇을 이을 제품들 또는 다른 비즈니스 확장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카미봇 후속 제품으로 카미봇 미니라는 것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로봇의 경우 기존의 카미봇 기능을 포함하면서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형태들을 교육하고 접목할 수 있게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서 블록들을 좀 더 다양하게 만들어서 아이들이 직접 실생활에 있는 제품들이나 아니면 홈 IoT 이런 부분들을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그 애플리케이션도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저희가 목표하는 것은 그 학생들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도 이제 코딩 교육이라는 것들이 아마 보편화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의 작은 문제점들을 자기가 직접 구현해서 만들 수 있는 이런 서비스 플랫폼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네. 그럼 최종 평가를 해볼 시간입니다. 지금 투자 라운드는 어떤 라운드로 보십니까? 일단은 그 사내벤처 C랩 출신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아직 그 대규모의 어떤 외부 투자의 전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리즈 A 라운드가 이제 준비된 상태이고, 그런 시리즈 라운드 A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또 이 시장, 특히 해외 시장 확장에 있어서 자금이 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최종 평가 밸류에이션 얼마입니까? 그 작년에 이제 매출 규모가 있고 또 올해의 그런 성장 추세를 바탕으로 해서 특히 해외 쪽에서 그러한 그 확장성을 보여주신다면 밸류에이션 자체는 뭐 30억 이상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하드웨어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그 제품 제조 단가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볼륨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거에 대한 수반되는 여러 가지 각종 비용들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요. 일반적인 그 보통주나 RCPS나 그런 거 외에도 또 우리가 수익성만 담보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그런 PF라든가 그런 다양한 투자 방식의 어떤 그 구조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특히 그 교육적인 부분, 또 테크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특화가 되어 있긴 한데, 또 특히 글로벌 시장의 확대에 있어서는 글로벌리 굉장히 또 우수한 IP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IP를 좀 잘 입혀서 뭐 스타워즈나 그런 글로벌 IP를 입혀서 좀 더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들을 가미할 수만 있다면 좀 더 빠르고 쉽게 시장에 진출에 있어서 좀 더 확산이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한다면 실질적으로 100억 대 이상의 어떤 기업 가치는 잘하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저 공룡 보는 순간 저희 아이언맨 대신 입혔으면 네네. 어땠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봤었는데 역시 좋은 평가 감사드립니다. 최 대표님 오늘 평가 들으신 소감과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제 로봇 엔터테인먼트 형태들로 해서 그 마블의 IP나 아니면 이제 그 연예인 한류 컨텐츠를 이제 접목해서 진출을 좀 목표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처음부터 이제 초기에 잡았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들을 아직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여력이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 그 부분들을 이제 준비를 잘 해서 좀 세계적인 로봇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전 세계 어린이들을 매료시키는 에듀테크 기업으로 거듭나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네.